진짜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네요. 이 영화가 진짜. 개봉을 언제 할지를 한 5년 정도 우리가 기다렸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정말 시기에 정말 찍은 지가 오래됐고 편집을 정말 김태형 감독님이 미친 듯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편집을 하고 있다는 네. 소문이 막 들려왔었어. 그러니까 후반 작업 기간이 그만큼 길기도 했고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착상한 것까지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더랜드라는 이 기술이잖아요. 테크놀로지가 지금 너무 늦게 개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 시간 동안 좀 현실적이 되었다. 그만큼 제작 기간이 길었다라는 거 일단. 지금 바로 식상하다고 바로 이제 바로 지적이 이제 들어가시는 꼬집으면서 시작하는 아니 건가요? 바로 식상하다기보다 일침을 놓으면서 진짜 가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난안 해. 가까이 근접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That when I'm there, I won't know that I died. 나의 사랑하는 신기하지? 야, 너 어디야? 너 왜 아직도 안 와? 못 가잖아. 나도 가고 싶다. 你就回来不行吗？ 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원더랜드는 이 죽었거나 혹은 코마 상태에 있는 가족을 스마트폰으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여기 좀 특이한 점 하나는 뭐 죽은 사람이나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던가 상태를 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큰 에피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노모와 어린 딸을 두고 사망한 바이리, 그 탕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코마 상태의 연인인 태주, 이 바로 박보검 씨를 AI로 우주로 보내버린 스튜어디스 정인 수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노모와 어린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이 엄마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저기서는 이제 그 탕웨이 씨가 바이리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했고 노모는 그러니까 바이리의 엄마는 이 바이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아는데 딸은 지금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어려서 상태죠. 네. 아직 알려주기가 그리고 또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이 AI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 지금 죽었거나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스로도 자신이 그냥 현실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또 변수죠. 그리고 또 이 원더랜드 그 서비스를 그 제공하고 있는 이 회사에 또 두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정유미 씨와 누구죠? 최우식 씨죠. 영화 안 봤나 봐. 영화 안 보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근데 한 이거 매체의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지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최우식 씨는 웬만하면 알지 않게. 그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에피소드는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이 직원들의 에피소드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수석 플래너인 그 해리 역의 정유미, 또 신입 플래너인 성준 역의 최우식의 에피소드도 더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원더랜드라는 이 시스템 서비스를 매개로 각자 이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러브 액츄얼리적인 구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옴니버스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이 영화 안에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다는 그 지금 그것도 우리가 뭐 네. 최고의 배우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름값으로 따지면 정말 최고의 인지도를 가진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 네. 그거는 확실했어요. 뭐냐면 뭐죠? 어쨌든 큰 틀에서는 원더랜드 서비스를 지금 세 파트가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정확하게 세 파트. 이게 교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데 싶으면 바뀌어. 조금 늘어지는데 싶으면 바뀌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진 않았어요. 바뀌면서 눈이 계속 풀려. 네, 그래서 네.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일단 지루했냐? 조금 좀 뭐 보기 힘들었냐?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나오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관객들 반응이 어떤가.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였어.
F는 공감하고 T는 짜증내면서 나오는 영화래. 어. 그래서 이거 너무 정확하게 본 영화의 어떤 본질을 되게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완벽한 F입니다. 맞아, 우리도 F잖아. 저는 사프피입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장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SF 장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체적인 장르란 말이에요. 뭐 전문가시죠. 그래서 SF 장르의 팬의 입장에서는 T보다 F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제가 약간 언제나 이제 한국에서 만든 SF 영화들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일단 감정선이라든지 캐릭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면서 끝까지 그 캐릭터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 테크놀로지 때문에 벌어지는 감정 같은 것들을 어쨌든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김태형 감독님이 그 감정을 떨리는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장기가 있는 감독이란 그거 말이에요.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원더랜드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윤리적인 많기 문제가 때문에 많죠. 죽은 사람의 그 AI가 스스로가 죽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 AI로 살아남아서 자신의 얼굴까지 나오는 이런 시스템, 스마트폰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그리워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윤리적으로 농납이 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요소, 좀 약간 저를 계속해서 이제 그 디테일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수지와 박보검이 나오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박보검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코마 상태입니다. 코마 상태. 근데 이 서비스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자아까지 AI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깨어나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 깨어나면 어떡할 거야? 라는 그 윤리적 질문이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정말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합법화되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만약에 깨어났잖아? 그러면 그 스마트폰 같은 그 서비스 자체 기기를 뺏어야죠. 그럼 회수를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이게 이를테면 그녀 같은 영화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이게 언제쯤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게 될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서 인간을 벗어나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보면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근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납득이 가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감독이 누굽니까?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네. 어쨌든 약간의 근미래지만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 파스텔 톤의 티셔츠를 입히고 중국에 있는 도시에서 굉장히 약간 미래 도시처럼 촬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정도 세팅이 있어야 이 정도 서비스가 테크놀로지가 그때는 가능하겠구나라고 납득을 할 텐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비스와 이들이 그 운영하는 이 체계가 있는 그 사무실을 제외하면 전부 지금 현재의 그냥 한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머릿속에서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이 감정들을 캐내는 그것을 보는 나의 그 즐거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디테일과 설정의 아다리가 안 맞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약간 조금씩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김태용 감독님이 충분히 할 법한 얘기예요. 그럼요. 네. 그 어떤 식으로든 김태형 감독님께서 충분히 다룰 법한 얘기인데 그냥 SF만 이렇게 빌려온 게 아닌가. 네네. 라는 외피만 이렇게 빌려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마무리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있다 치면. 저는 이 서비스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거슬렸던 캐릭터가 누구냐면 정유미와 최우식이 연기하는 관리자들이에요. 너무 언프로페셔널해. 엄청나게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 아니 이 김태형 감독님의 영화의 캐릭터들이 다 되게 선하잖아, 착하잖아. 근데 다 선해도 괜찮은데 이 두 캐릭터는 선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서비스의 어떤 그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런 굉장히 단호한 캐릭터였어야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어떤 모순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나면서 영화의 어떤 다른 색깔을 이렇게 입혔을 것 같은데 이 두 캐릭터가
저런 애들한테 나는 이런 서비스 못 맡기겠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야. 아, 쟤도 너무 언프로페셔널하고 지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가끔씩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진짜 내 고양이가 죽으면 정말 그 고양이의 그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런 애들이 하는 서비스에 나는 못 맡기겠다. 그 원더랜드의 서비스에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 그 금기된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제시어가 영화 안에서 한 번쯤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 캐릭터가 진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유 씨를 한번 영화에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쓴 느낌? 그리고 공유. 네, 그리고 공유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안 보여지거든요. 그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공유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맥주 광고 동시에 맥주 광고가 막 회오리를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나게 맥주 광고 생각이 그런 나죠. 점 어떻게 보면은 이게 SF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니까 여튼 이론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알기 쉽게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맞아요. 그 감정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용하실 거예요? 안 해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뭐 그 맥시멀리스트는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물성이 없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는 죽어야 돼. 사실 그 뭐 여러 감독들의 미완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김태형 감독이 신과 함께를 만들었으면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 이게 지금도 되게 궁금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가족의 탄생이라던가 만추 같은 작품들은 뭔가 그 휴머니즘이 좀 바탕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신과 함께에서는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점들이 부족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더랜드를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원더랜드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김태형 감독 좀 궁금하다. 다음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되게 영화가 냉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의 연인이나 그 아내를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뭐 팀버튼처럼 아내를 막 또 이상한 문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아내를 귀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 점에서 되게 세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다음이 참 궁금해지기도 했고 어쨌건 저는 이 서비스가 있다면 저는 이용합니다. 왜 이용을 하냐? 내가 가면 나 이용할 거야? 아니 너 말고 너는 말고 심심할 텐데 인생이 심심할 텐데. 뭔 얘기 하려고? 제가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무언가로 등장을 해서 계속 같이 있는 건 너무 피곤하고 피곤하지.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내가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기적이야 편집장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저희 이제 별점을 네, 별 3개 주겠습니다. 탕웨이, 탕웨이, 탕웨이. 저의 별점도 3개고요.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김태형의 다음 영화가 진짜 보고 싶다. 저 별 3개. 이런 영화 또 나온다. 저는 별 2개 반 아쉽지만 별 2개 반을 주고 장르적 디테일의 허술함이 F인 나를 T로 만들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